지금으로부터 딱 10여 년 전 제가 명퇴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아래 사방으로부터의 공격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깨닫게 된 것들과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좀 다르게 대응했을 것 같은 것들 위주로 복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평생 한두 번은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봐두셨다가 백신 주사 맞듯 면역력 높이는 데에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10년 전 저는 본사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외국계 회사의 혁신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동료 컨설턴트 분이 그곳에 있다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그분 밑에 부장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유학 준비를 하면서 그 전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외국 나가기 전에 외국인들이 다니는 회사 생활 경험이 나쁠 것 같지 않고 유학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 전 연봉의 딱 반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혁신 인력을 양성하면서 전사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진행 상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매번 하던 일이라 처음에는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리포팅 라인 맨 위의 보스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홍콩서 건너온 그 외국인 상사는 나이 30대 중후반의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이룬 뭔가를 보여주려다 보니 기존 실적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성된 혁신 인력이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글로벌 본사에서 자격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관리 체계를 새로 셋업하면서 지금까지 한 거는 없는 것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속 보스였던 제 지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달 가까이를 반발하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른 부서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이번엔 내가 직접 그 외국인 보스랑 싸워 기존 인력의 이해관계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지인이던 보스가 리딩하던 대형 프로젝트 서너 개를 덤으로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쪽박이 안에서 새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리저리 계속 치이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보통 대형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 편 경영진이 저쪽 편 경영진과 싸워서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분이 발생하면서 그런 기능이 멈추니 불쌍한 소총수인 나는 밖에 나가 계속 이리저리 얻어터지게 되었습니다. 개선안이 나오면 해당 부서의 임원 레벨에선 박수치고 잘해보자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실무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버티기로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각 사업부의 임원들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파견 나온 외국인들이라 이해관계에 연연치 않고 이슈 해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그 밑에 실무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데 나이가 많은 한국인 담당 부장 한 분이 이미 임원선에서 합의가 끝난 일에 대해 걔는 1, 2년 있다 자기 나라 가면 그만이고 나만 피해보는데 난 그거 못해요. 하려면 당신이 직접 하시던가 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한번 체계가 흔들려 버리니 총체적 난국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기존 활동 실적을 무시하려는 새 외국인 상사 덕분에 여러 프로젝트들은 산으로 가기 시작하고 현업의 조직적 반발을 잠재울 능력은 부족하고 떠나버린 내 직전 보스의 업무량까지 덤태기를 쓴 나는 최소한의 기본 업무도 소화하지 못해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나랑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 예전 일하던 컨설팅 회사에서 데리고 온 후임 한 명이 본인은 더 이상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항명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고 내가 인사권자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혁신팀장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하던 사람이 새로 시작하는 누군가에 의해 혁신의 대상이 되었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자괴감이었습니다. 당시 사정이 있어서 유학을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이라 자괴감의 깊이는 더 깊었습니다. 전 그 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명퇴 위로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승승장구하던 제가 처음으로 좌절을 맛본 시기였고 그 이후 리더십과 정치력,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수많은 경험들을 더 하긴 했지만 지금 돌아간다고 과연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습게도 특별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해보리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다시 이런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다면 비록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극복된 투비 모습을 냉철하고 명확하게 그려볼 것 같습니다. 마치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단 하나의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수치를 올리기 위해 집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창업 초기에 순방문자 수를 단 하나의 지표로 삼고 그 수치와 관련된 업무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난 당시 외부 환경 변화에 압도를 당한 상황이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극복한 후에 도달하게 될 모습을 그리지 못한 상태다 보니 단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방향성이 없으니 에너지 집중이 안 되고 뭘 해야 할지를 모른 채 상황을 모면하기 바빴던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극복된 투비 모습을 명확하게 그린다면 그 상황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는지, 왜 내가 이걸 이 순간에 해야만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 같은 역할을 투비 이미지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가능한 내 능력의 한계까지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채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감정은 이상적인 투비 이미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내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괴감과 배신감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사태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자존감의 확보나 화풀이를 통한 감정적 배설을 우선시하는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이 우선하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난 그 당시 자괴감으로 내 머릿속 용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재현된다면 이를 감정적으로 인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자괴감이 드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이건 내 잘못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니야. 굳이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잡스 형님이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추가로 이양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한 팀원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라도 달랐겠어? 라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상처를 덜 받고 감정 소모를 덜해 비축해둔 에너지를 해법 도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투비 이미지 달성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과 기타 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게임을 하듯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항명을 한 내 밑의 팀원에 대한 대응책은 화를 내어 내 감정을 해소하느냐, 섭섭하더라도 감정을 숨기고 대인배의 면모를 보이느냐가 관건이 아니게 됩니다. 어떻게든 설득해 부족한 일순을 채우도록 만드는 게 투비 이미지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만들려면 설득을 해야 하는데 설득 방법은 화를 내는 방법, 오랜 인간관계를 내세우며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내가 나가면 너도 독박을 쓸 텐데 괜찮겠냐고 협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게임하듯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해법을 골라 써보고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을 쓰는 게 바람직한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를 나가겠다고 공표했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은 그 팀원이었습니다. 미안함도 있었겠고 독박을 쓰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도 아니면 뭐로 가는 것보다는 상황을 인지시키고 설득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동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취하게 될 행동들 3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새로 알게 된 레슨즈 런드가 추가로 있는데요. 첫째는 리더가 결정하면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니 인사권자에게 의사결정에 저항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반드시 내게 심각한 손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직급이나 연봉을 낮춰서 웃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전 당시 외국에 나간다는 생각에 그전 받던 연봉의 딱 반을 받고 갔습니다. 옮긴 직장에서 적게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전에 워낙 많이 받았던 터라 그에 맞는 직급과 레벨로 갔었어야 했는데 배우는 게 중요하지 직급과 연봉이 중요하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봉이나 직급은 그 전 직장을 베이스로 산정되기 때문에 별 뜻 없이 이를 낮추는 행위는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트나TV의 장프로였고요.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